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치유농업 체류형 자연치유농장 조성 세번 하겠습니다. 저 소득 창출 바로 전 시간에는 이제 소득이 어떻게 되고 어떤 뭐 규모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이제 소개했는데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뭐 500에서 아마 2천, 뭐 1000 그렇게 했는데 또 규모가 1000평 이상 돼야 되고 뭐 만 평, 2만 평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이게 1그룹에서 10그룹까지 제시합니다만은 유형이 뭐 30그룹, 100종류의 그런 그 유형으로 나눌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농장 규모와 시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또 비용도 뭐 제가 이제 3억에서 한 5억 뭐 그렇게 얘기도 이제 좀 예로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뭐 농지가 있다면 뭐 그 1그룹이나 2그룹 같은 경우는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펜션에서 비슷한 그 형태로 되어 있죠. 방갈로 형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치유객 들어와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농사에 그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있어도 되니까요. 그래서 규모라든가 그런 거는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농가에 저는 이제 굉장히 좀 높은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치유농장 이윤 창출 방법은요. 주소록은 어쨌든 그 체류계입니다. 대상이고요. 처음에 왜냐 그러면 지금 뭐 앞서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시장포 아닙니까? 낮은 수익률이고요. 그거는 이제 농산물 가격이 너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지 않습니까? 최고의 그런 농사 기술에서 최고 품질을 생산하자. 그래서 5천 원 품 달걀 같은 많은 달걀 같은 그 고가 고퀄리티로 가야 된다. 그런 농업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천원 달걀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부수도구는 어쨌든 간에 치유 농산물이 돼야 되고요. 이게 뭐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순간까지 그 농업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로 마케팅하고 나서 이제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체육 그 대상으로요. 아니면 이제 다른 형태로 운영도 되겠죠. 뭐 이제 5그룹이나 뭐 7그룹 운영하다가 나중에 뭐 1그룹이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농업은 계속 하려고 그러면 이런 치유 농산물, 그래 장기적으로 이제 주소독원이 되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체류를 계속 받더라도 농산물 판매는 계속 이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형 나중에 이제 주소독원이 될 수 있는 저는 이제 실패 없는 성공적 조건으로 이제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현존한 최고 기술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정말 저가 농산물의 그런 초저가에 다 맞춰 있다는 그 얘기를 이제 바로 전 시간에서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어쨌든 현존한 최고 기술에서 최고 품질을 하자. 그랬을 때 뭐 가격 형성이라든가 그런 우리가 돌아오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하는데요. 그래서 최고 품질하자. 그래서 현존한 최고의 치유농장 그리고 기술 우리가 4그룹 5그룹 같은 자연농으로 해서 한번 접근해 보자. 우리가 자연농에 대한 거부방도 많고 한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냐면 이런 고퀄리티의 수익률을 내려 그러면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1,000원짜리 계란도 지금 친환경이나 뭐 유기축산이나 해봐요 500원대거든요. 잘 받으면 방사까지도 600원 정도고요. 그 정도면 600원 하면 이제 수익률에 있을 때는 너무 차이 납니다. 1,000원대 받았을 때와 600원 받았을 때 수익률이요. 그래서 방사하시고 600원짜리 계란 하시는 분들도 이제 지금 뭐 10,000마리, 뭐 50,000마리씩 늘려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기술로 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치유시설. 이거 치유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얘기에서 1그룹에서 뭐 10그룹 차이가 있으니까요. 뭐 방갈로 형태에서 아니면 이제 치유농장에 뭐 정말 특급 호텔 같은 그런 한동 정도의 그런 뭐 평수가 좀 뭐 50평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10평도 될 수 있고 5평도 될 수 있고요. 그런 시설, 그 다음에 치유음식, 치유케어 같은 이런 걸로 해서 품질로 해서 최고 소득 올려보자. 최고 수익률요. 저는 이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뭐 우리가 일반적인 그 2그룹의 그런 농업이 우리나라 보편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학농을 하든 친환경이든 유기농이요.
세 가지 농업이 이제 우리나라 대세인데 거의 화학농이 이제 주도되고 있고 그 나머지 이제 친환경과 유기농이 뒷받침하는데 보면 뭐 이제 이 그룹 기술이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뭐 그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들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쪽에는 이제 시장 포하고 수익률이 낮다는 거.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요.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요. 농장주 얻는 혜택은요. 체류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이런 삶을 이제 체류형 농장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거의 조건에 맞추는 이런 농업이라든가 치유농업, 치유 음식, 그다음 사그룹 그룹의 농사를 하고 있고 그런 치유운동을 하고 있고 이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요, 정말 그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정말 질병이 있으면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식생활이 되고 생활이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메리트거든요. 지금 뭐 우리가 지금 50대나 뭐 40대 되신 분들이 많이 하고 있고 60대라도 뭐 60대면 3, 40년 살아야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질병 없이 사는 것들 생각해 본다면 제일 메리트 있지 않나. 그리고 현재 농업을 위한 이런 그 고퀄리티 농업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공헌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우리가 농업이 너무 싸지 않습니까? 저렴하게 평가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수익률도 낮다는 거 30% 정도에 너무 낮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60에서 90%, 그중에서 그래도 80% 정도의 체류형 농장은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메리트니까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농업의 가치를 높여보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정 붕괴의 제일 큰 원인으로 이제 1위로 이제 꼽고 있는 질병입니다. 우리가 조사한 내용이 하나 보면요, 가정의 행복권이 제일 그런 그 비슷한 그 문항으로 해서 질문된 그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은요, 가족 구성원이 질병에서 제일 그 붕괴되는 원인으로 이제 꼽고 있거든요. 여러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굉장히 소득률이 높은 데는 경제적인 거고요. 근데 소득률이 낮을수록 이런 질병의 문제가 제일 높다는 게 가족 구성원의 질병.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공헌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노년의 삶. 60대란 뭐 30년 정도, 20년 정도 이런 그런 공헌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사람을 취하고 환경. 우리가 농업을 이나 이제 흙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농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4그룹, 5그룹이 그걸 통해서 사람까지 살리는. 그리고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농업이 이런 그 환경을 조성한 안정적 농업에 이끌어가는 그런 그 공헌적 활동할 수 있고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필요한 이유를 이제 몇 가지 하면요. 현재 뭐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의학이 발전하면서 정말 치료는 세계적이죠. 뭐 암 치료는 세계 1위를 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 질병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다음 질병 예방과 질병 원인. 의학이 질병 치료에 특화돼 있지 질병 증가와 이런 거는 사회적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막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천문학적인 복제 비용과 건강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또 농업도 마찬가지 식량 해결에 다수학 생산하지 않습니까? 세계 5위 정도로. 근데 뭐냐면 계속 농업 경쟁력은 떨어지고 수익률은 낮고요. 그다음 새로운 대안 농업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그 우리가 질병 치료 쪽에 의학이 못한 걸 우리가 농업이 하자. 또 농업을 그걸 통해서 수익이랄까 이런 안정적인 농업, 청년들이 많은 그 농업 쪽으로 와서 안정적인 농업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농업 인구의 그런 농촌에 지금 소멸 도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 대안적인 거를 이제 한 얘기를 몇 번에 걸쳐 했는데요. 이거는 보시면 이제 대장암입니다. 국가별 이제 발병률인데요. 보시면 이제 슬로바키아 세계 2위, 헝가리가 세계 3위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1위는 어디냐면 이제 우리나라거든요. 자, 이게 정말 독보적입니다. 이게 대장암이라는 게 서구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심각하다는 거죠. 이게 계속 증가한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대장암이라고 왜 대표적으로 소개하냐면요. 우리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인체의 면역력을 얘기할 때 면역력의 70%를
미생물이라 얘기할 정도 장이 좌우한다. 그래서 장이 미생물이 뭐 면역력의 제2뇌 면역력의 뭐 70%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현대의학이 굉장히 뭐 건강 방송이라든가 그런 통해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의 균형이 깨졌다는 거는요 전체적인 그 질병하고 연관성이 제일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심각한 건강 문제고 이런 질병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장의 미생물이 이런 그 우리가 면역력을 좌우하는데 여기에 대장암이 발병한다는 거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해보고요. 앞서도 좀 얘기했습니다만 안전적인 농업 필요하고 수백만의 이제 질병 환으로 우리가 질병 쪽에 보시면 암이라든가 이런 그 항암 치료라든가 아니면 당뇨라든가 그런 곳에 분들이 지금 뭐 자연치유센터라든가 건강센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먹거리라든가 이런 그 환경에 대해서는 좀 뭐냐 그러면 좀 집단적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30년 전에 처음 공부할 때나 뭐 20여 년 전에 공부할 때 중간중간 계속 이제 이런 곳에 방문도 했고 그쪽에 가서 머물기도 했는데요. 보시면 뭐랄까 먹거리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환경이라는 게 딱 조금 부족하거든요. 부족하다는 표현이 또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몇 번 소개했습니다만은 그 집단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소수의 이런 환경과 먹거리 이런 거에서 받쳐진 곳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다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다녀보신 분들 알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그런 조사를 하고 나서 이런 거 더 필요하다 느꼈던 거고 그래서 제시하는 건데요. 농업이 이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치유산업 고퀄리티 시장으로 가야 되고요. 자, 안정된 농업 활동. 농업 인구가 계속 불안한 게 뭐냐? 수익률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 인구는 계속 유지돼야 되거든요. 더 이상 더 들어와야 되고요. 도시에 많은 분들 더 들어와야 되는데 안정된 농업 수익 내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도시민들이 와서 많이 생산해서 뭐 시장에 지금 포화 시장에 가가지고 경쟁할 수 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도시에 있는 분들이 귀농하신 분들이 이쪽으로 가는 게 정말 저는 이제 지난 10년 동안 이제 창업 교육을 하고 이제 컨설팅 해오면서 이쪽에 정말 맞는 분들이 많고 이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근데 몰라서 하는다. 그래서 이제 제시하는 건데요. 좀 그리고 농촌의 환경이라든 농업, 농부의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생산에만 다 쓰는 것보다는 다수학 생산에만 해가지고 지금 시장 포화니까 그런 게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런 쪽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한국적인 지금 우리가 치유농업이 들어왔습니다만 되게 체험이라든가 뭐 30여 년도 시작됐던 그 원예치유 그런 이게 좀 또 재현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의 그 치유농은 분명히 그 메리트가 있다. 지자체라든가 국가가 지원해주고 그다음 전문가들이 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체제가 아직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안 되거나 안 된다면요, 되게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체험교육 농장이 실패 사례에 뭐 성공적인 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딸기 농장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은 몇몇은요 그렇지 않고 대다수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6차 산업 체험 교육 농장 하기 전에 벌써 운영했고 그런 그 교육을 진행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한국형 농업이 필요하다. 치유 농업이 저 고퀄리티 판매 마케팅이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치유 기획이 왔을 때에 머무는 동안에 이런 농산물이 있다라는 거 이걸 먹으면서 뭔가 변화되는 그래서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이 되고요. 활용한 이제 그분들이 또 돌아가서 도시에 이런 뭐 치유 음식이라든가 치유 농산물 판매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치유 운동의 그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체류 기간이 3개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계약 기간이 그 3개월 이상에 머무른 동안에 이런 정말 도시에 돌아갔을 때에 이런 알릴 수 있는 뭐냐면 자연적인 습득이 되거든요. 3개월 이상 있다 보면요. 그래서 치유 농업이라든가 치유 농산물, 치유 음식, 치유 운동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직접 이제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하면서 치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말 진짜 전문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가 필요하다. 그래서 치유 산업에 가는 방법이
우리가 그러다 보면 이제 농산물이 팔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주변의 농가까지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농업의 역량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마케팅이 가는데 우리가 저가 마케팅 끝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안 돼요. 뭐 스토리 만들어 놓고 뭐 디자인하고 뭐 상품에서 합니다만은 지가 30년 동안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해결은 바로 이런 방법도 있더라는 걸 이제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는데요. 바로 뭐냐 그러면요. 대체불가의 질병 치유의 그런 질병 문제가 이 시대의 이 사회의 최고의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정말 의료 비용이라든가 뭐 복지 비용이라든가 들어가는 것들이 그래서 치유 농업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 치유 농산물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전문가 있다는 거. 농부가 우리가 단순하게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어쨌든 질병 치료는 의학이 하지만은 질병 치유는 예방과 그다음 원인을 치유는 어쨌든 농부가 한다는 이런 의미, 이런 제일 확실하게 소비자 알리는 우리가 또 농산물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수익을 내면서 이런 고퀄리티 농업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농부의 가치, 농업의 가치, 농촌의 가치 이런 것들 제대로 세우는 거고 이거를 또 되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있었는데 지금 전부 다 생산량에 맞춰 있거든요. 이거에서 이제 탈피해서 정말 농민에 의한 농업에 의한 농촌에 의한 이제 거기에 우리 이제 자발적에서 만들어지는 뭐 외부에 의존 않고요. 할 수 있는 자본에 의존 않고요. 외부 자본에 외부의 뭐 그런 마케팅이나 뭐 의존 않고 이제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 보거든요. 여기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환경 상품화할 수 있다는 거. 농촌에 지금 우리가 농업이라든가 단지 다수화해가지고 시장포화해서 상품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농장 환경에 이걸 하려 하기다 해가지고 뭐 체험 교육 농장 해가지고 근데 성공적인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품화할 수 있다. 고퀄리티로요. 가치 인정 못 받는 농사 기술. 이런 것이 사람 살리는 이제 치유 농업이라고 하는 제대로 뭐 단순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질병 치유로 한 단계 높은 지금 우리가 질병 그 치유는 어쨌든 간에 뭐 분야 이제 건강센터를 하고 있습니다는 좀 미약하거든요. 우리가 또 건강농업에 가 있습니다. 그렇고 수익률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치유농업을 들어왔습니다. 치유농업은 단순하게 이제 그런 그 서구와 다른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쪽 가야 하지 않나. 그리고 시장 포화는 해결은 어쨌든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분산시켜야 된다. 초저가가 이제 제가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앞서 이제 교육에서 이제 90% 정도의 99%에 가까운 이제 중저가 1,000원짜리 계란에 그런 0.1% 한데 고가는 아예 없다. 고퀄리티는 아예 없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상품에 가야 된다. 분산시켜야 된다. 이제 초저가에 지금 농산물 시장 99%를 50% 정도까지 다운시켜야 하지 않나. 그게 한국 농업의 대안이지 않을까. 이건 정부도 못한다. 오직 농부들이 위해서 움직여야 되고 그걸 이제 장기적으로 뭐 시간이 걸려도 이쪽이 노력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농부의 그런 저평가 받는 거 이것을 정말 진정한 직업으로요. 정말 대접받는 게 아닐까, 되돌리는 게 아닐까, 올바르게 세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환경적인 농업하는데도 보시면 이제 정말 치명적인 환경 피해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문제든지 우리가 이제 바로 잡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굉장히 두 번째로 이제 꽂는 건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현재 농촌의 그 농가 민박 패션들이 대해서 많이 그제 하거든요. 농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전형적인 펜션이라든가 그쪽이 하신 분하고 경쟁해서 밀립니다. 보시면은요. 저 아시는 분도 이제 하시는 분 계시는데 쉽지 않거든요. 농업을 하면서 마케팅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 아까 치유농장, 체험농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신규 귀농하신 분들 특히나 이제 부모 승계나 아니면 뭐 연금 받는다 아니면 자본이 없는 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창업자금 받고 이제 자기 자금이 조금 가져가지 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특히 소농과 영세농 만평 이하는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현실이요. 뭔가 뭐 모르겠습니다.
기상이온이라 해서 아니면 또 누군가 적게 재배했을 때의 그런 가격이 좀 받는 그런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쳐다보는 거, 하늘 쳐다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이 가능할 수 있다. 이게 또 세 번째고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농업이 도전해 아무도 도전 못한 이 시대 제일 큰 산업, 치유 산업이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치유 산업이 뭐 20, 30% 정도의 고가의 그런 건강 산업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수익이 너무 낮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런 직업 도시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그 농업이 이쪽으로 이제 큰 시장이 형성될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직업 우리가 건강 전문가, 건강 운동가들은 많거든요. 뭐 음식가도 많고요, 농부도 건강 뭐 친환경 유기농 환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유 농부에 우리가 4그룹, 5그룹에 그런 그 자연농의 치유 농부는 없거든요. 이런 직업도 나와야 된다. 치유 운동가도 나와야 되고요. 또 자영업 이제 치유 산업 하면은 어쨌든 도시의 새로운 이제 건강 판매업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산물 그런 그 유통이라든가 판매점이 많은데요. 이런 쪽에도 나와야 된다. 가공도 그렇고요. 뭐 건강 산업은 이미 있고요. 거기를 뭐 우리가 건들자는 거 아니고요. 건강 산업은 그대로 하고 우리는 치유 쪽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수익률이 몇 프로? 한 60에서 80%그 정도 뭐 90%까지 보는 그런 치유 식당도 나왔으면 됐고 치유 식당에 들어간다 그러면 치유 농산물이 필요하겠죠. 치유 농산물 어떤 겁니까? 우리가 4그룹, 5그룹의 자연농이 재배한 우리가 계란치기 하면 뭐 1,000원 이상이 되겠죠. 뭐 5,000원 많은 그쪽도 뭐 우리가 그런 거고요. 치유 농업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치유 농업하고 치유 농부죠. 그리고 치유 음식을 먹고 있고 그리고 치유 운동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치유 전문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제가 운동을 합니다만은 제가 치유 운동을 하거든요. 제가 원래 60입니다. 60인데 이제 어떤 운동을 하냐면 대개 60살이면 건강 60살 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게 건강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60살인 제가 이제 하는 운동은 치유 운동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치유 운동이 뭐냐 그러면 10년, 20년 젊어지려고 하는 운동을 합니다. 저는 이제 20년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60살인데 40살의 근육량, 신체 밸런스, 혈관 나이 뭐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런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어지는 거다 보니까 질병 치유도 당연히 되는 운동이죠. 그런 운동을 하는데 그 치유 운동이란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없고요. 그런 전문가도 없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찾아서 어떤 그 치유 운동으로서 맞는지 지난 30년 동안 그 이 치유 농업이라고 하는 그 세우는데 4그룹 5그룹에 그런 하는데 30년 걸렸거든요. 근데 운동 또한 지금 거의 8년째 매달려 있는데요. 3년 동안은요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백직장에서 해야 되니까 건강 운동에서 우리가 치유 운동이라는 개념으로 가야 되니까 그걸 참느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8년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정말 오늘도 운동하면서 그 옆에서 그런 건강 운동에 뭐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하는 동안에도 정말 스트레칭이라든가 하는 것을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젊은 그런 그 운동하시는 전문가 그 운동선수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그런 얘기 뭐 저도 조언 받았습니다만은 이런 쪽을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요하고요. 그래서 체리형 자연치유 농장이 뭐 단순하게 우리 수익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그런 기여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도시의 어떤 질병 치유의 그런 예방과 산업적인 그리고 많은 직업이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 농부도 또 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이 나오고요. 일자리가 나오고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점이 뭐냐 그러면 알겠습니다만 농장주의 가족의 그런 재능, 농장주의 기술 뭐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배경이라든가 그런 사회 시스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 걸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저는 이제 이런 창업 교육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 만났고 또 창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얘기하다 보면 이런 것들에 다 묻혀버려요. 농촌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또 자연치유 농장이거든요. 그리고 농산물을 이제 안전적으로 팔로 이제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리고 퇴직 없이 할 수 있는 그게 이게 또 자연치유 농장입니다.
자, 10년, 20년 이제 시작하신다. 그럼 20년 쌓였다 했을 때에 그 굉장히 높을 겁니다. 제가 60대니까 앞으로 20년 후에는 어떨까요? 굉장히 노하우 더 가져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그 쓰임이 되지 않을까. 굉장한 가치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경쟁이 없다는 거. 이 시장은요, 지금요. 처음으로 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소개되는 이런 형태는 없거든요. 뭐 그냥 단순하게 뭐 체류라든가 민박 아니면 펜션이라든가 숙박 그런 형태지, 아니면 농업에 아니면 체험 그런 쪽이지, 이렇게 장기적인 질병 치유 쪽으로 가는 건 없거든요. 처음으로 제가 이제 뭐 대만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뭐 십몇 년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많은 분들이 만나왔고요. 보면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능하고요. 그래서 농촌 농업의 그런 가치, 농부의 가치 상승한다는. 그래야면 농장의 그런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 농부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 정말 치유라는 개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가치는 정말 우리가 현재 농업이 농부님들이 참 다 꿈꾸는 거거든요. 근데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뭐냐? 우리가 다수학 생산하는 이 그룹의 농업으로는 한계가 있다. 바로 지난 40년 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소개 드리는데요. 다음 편에도 계속 이어가고요. 아마 체류형 진농장이라든가 이런 창업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뭐 그 쉽게 농사 생산하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농사 기술 하기 전에 이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농사 기술이 그 다음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왜 이게 뭐 관심 없는 거를 이걸 먼저 하고 농사 기술이 더 뭐 사료 만들기라든가 뭐 흑살리라든가 퇴비 만들기 이걸 먼저 해줘야지 말이야. 그런 얘기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앞서서 이제 그래서 창업 얘기가 지금 벌써 20번째 오죠. 뭐 그게 순서기 때문에요. 계속 다음 편에도 이어갈 건데요.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